예,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냐? 양문석, 최근에 이제 편법 대출로 논란을 사고 있는 친문 핵심 양문석 후보자의 이야기고요. 41억을 벌고 모두 사임했다. 네,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수임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그 사건을 모두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양문석 후보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 탄핵, 타도를 외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또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경제만 봐도 내 이웃끼리 미워하고 갈라치게 하는 이 현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지 아시겠죠? 심판합시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자 양문석 후보 대학생 딸이 있었죠. 11억 원의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편법 대출 아니냐, 불법 대출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래는 양문석 후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이 비싸서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채무 10억 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딸이 대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을 내서 11억을 대출받았다는 이 의혹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양문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기를 이렇습니다. 편법 대출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내가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대출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업자 대출을 내면 1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서 서류만 가지고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11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대출을 못 받게 한 건 아니냐.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용도 사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국민주택 건설 기금이 있는데 국민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에 쓸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주택 기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이 개발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고 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쓰고 나머지를 대부분은 사용하는 케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은 설령 나중에 일부를 국민주택 건설 자금으로 썼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사기가 된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 누가 피해가 있냐, 특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 담보로 제공했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는 설령 용도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억이나 되는 돈을 대부업체에, 통상 대부업체는 연 이율이 24%입니다. 예. 6억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대부업체에 돈 빌려서 집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긋나고 6억을 빌렸다고 하면은 연리 24%면 계산하면 월 이자만 1,2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월 1,200만 원씩 갚을 물론 능력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일단 사고 금매든 뭐든 사고 바로 5개월 뒤에 이거를 대환으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기존의 어떤 그 대부업체 거를 갈아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 자체가 이것은 용도를 완전히 쏘겠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의 강남에서 집을 사면서 대구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어떤 그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가 끼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현저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보면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어떤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는 이거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박민호 변호사님도 법조인이니까 자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집값에 쓰는 줄 알았다면 대출 서류
사업자 대출 서류를 받았지 이게 사업에 쓰려는 돈인 줄 알았지 집을 사는 데 쓰는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마을금고 쪽이나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등등에서 감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만약에 누구 말이 맞는 진실공방인가요? 대출이 일어났을 당시에 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담당 직원과 이야기가 오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에서 정식적으로 수령한 건 사업자 대출이었습니다. 사업 운영기금 명목으로 대출이 일으켜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라는 것은요. 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뜨려서 이득을 취했다면 그게 이제 사기죄의 요건인 것이거든요.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대출이라는 금전이익을 실현화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설사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러저러한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하나의 평가 요소일 뿐이어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불법이다, 뭐다 지금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예. 것 같고 아까 대출 브로커 얘기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물론 브로커를 끼고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크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긴 해가지고요. 이 대출 과정 중에 그런 맥락에서 편법이 있었다는 점을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그렇죠. 경제 여건이 안 되는 딸의 이름으로 거액을 대출 받은 뒤에 부부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를 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양문석 후보도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년 전에 민주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양문석 후보가 출연합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융을 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양문석의 말대로 금융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석 씨가 바로 정상적으로는 대출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사업자 대출의 명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자기 주택 사는 것 대환대출에 썼습니다. 메꾸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예, 사기 대출을 주장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뒤로 이렇게 몰래 대출을 받는 게 과연 온당한가? 민주당 후보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 같은데, 자, 양문석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비 넘으면 저 고비가 있고 또 다른 고비까지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가짜뉴스, 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윤찬 대변인. 뭐 이렇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셋집 점전하다 이럴 바엔 집을 사장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연결이 돼서 대출을 받았던 거다.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문석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가짜 뉴스다. 내가 국회 들어가면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이 가짜 뉴스 선동한 모 언론사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오늘 발언도 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적반하장이 아니겠습니까? 총선은요, 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공직 후보자를 한 정당이 공천을 했고 그 정당이 공천한 사람을 언론이
검증하는 건 당연한 절차죠. 본인도 편법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여나 불법 소지는 없었는지 언론이 검증을 하는 걸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저는 양문석 후보가 면구스럽다 보니까 핑계댈 게 없으니까 또다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상의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법 대출, 이런 편법 대출이 횡행했고 이런 부동산원을 만들었어요. 부동산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택구입 자금이 마련됐는지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불법이 있을 때는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주택을 30억짜리 구입했는데 한국 부동산원의 감시망을 어떻게 피해갔는지도 저는 궁금한 대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접수를 하잖아요. 공천심사를 접수를 할 때 보면 국회에 등록할 때와 똑같이 우리가 재산 신고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피부양자, 부양자를 다 고지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천 신청을 할 때는 딸의 재산은 고지거부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민주당을 속인 게 아닌가. 저는 민주당이 이걸 속았다고 봅니다. 이영선 후보 사퇴했죠. 이영선 후보 또한 이 민주당에 낸 공천선 신청할 때는 재산 등록 사항과 실제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 신고 사항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양문석 후보자가 민주당을 속이고 공천권을 따낸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결단을 해야지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지호 부시장, 이게 아까도 제가 오늘 나왔던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까 이제 화를 나는 거는 이제 조국 대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한 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가족들, 본인의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불만, 이거에 대한 분노.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양문석 후보는 뭐 서민 후보다, 민주당도 부동산 여의에서 뭐 강남에 갖고 이런 거 많이 비판을 했는데 본인은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사면서 딸 이름을 대출받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만 서민을 위한 척하면서 뒤로는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비판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출을 받았고 또 대출 목적이 사업 목적인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양문석 후보도 사과를 하고 편법으로 인정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는 사실 뭐 우리 금감원장이 이복형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검찰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고, 지금은 이제 선거 시기라 후보자의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논평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태도 부분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만 혼자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입후보 하셨기 때문에 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건을 엮어가지고 지적하고 뭔가 태도에 있어서 좀 위압적인 모습은 전체 다른 민주당 후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태도도 좀 잘못한 것으로 정제됐으면 합니다. 예, 사과하려면 끝까지 이제 사과하는 그 자세가 바람직하다. 예, 네. 최 변호사님. 근데 좀 전에 그 얘기하셨죠. 저희가 강남에 전세로 전전하다가 그 당시에 영끌 투자, 부동산이 막 올라서 자기들 또 부랴부랴 했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31억에 이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억을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거기가 직접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면은 빼보면 실제로 현금 25억 원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 25억 원이 있으면서 전세로 살면서 강남을 전전했다는 말 자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억을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부업체,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6억이나 빌려가지고 24% 하면은 1,200만 원씩 월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내면서 산다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죄가 안 된다, 누가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 특히 뭐 1가구 2주택, 강남주택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민주당의 정책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양 후보는 이렇게 뭐 업계 관행이란 말에 경계심 무너뜨리고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 언론 회처리에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크게 최초 보도했던 매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야당에서도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와 이뇨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발언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자, 이수정 후보는 SNS에 대파 격파 영상을 올렸다가 결국 민생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이성 잃고 실수했다. 뒤늦게 사과를 했고요.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은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부인은 안 건드린다라는 말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여나 야나 이게 어쨌든 선거가 긴박해지고 나면 이런 실수들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수정 후보는 대통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다라는 점에서 자기 반성이 선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명 내용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뽑는 건 국회의원이에요. 국정 운영의 한 동력, 한 축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새기지는 못하더라도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대파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한 표를 선뜻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치해법권이 아닙니다. 마피아가 아이와 자녀 그리고 부인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치해법권에 어떤 무풍지대에 고요히 놔두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권익위가 총선 이후로 이른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미룬 건가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총선에 그리고 대통령께 그리고 자당의 후보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지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예, 어쨌든 간 선거가 뭐 정책 공약을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누구의 말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선거판이 흐트러지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